찜질방입니다. 아들은 남편이 딸은 제가 사우나에서 시원하게 한두 시간 놀리고 찜질방서 접선하여 한가득 쌓은 먹거리들을 먹이니 두 아이 아주 평온하게 잘 놉니다. 이게 피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화병도 지금은 주춤한 시간이고요. 자유시간이 조금 주어졌으니 다시 그를 이어봅니다. 그 당시 사랑하는 남편이 자꾸만 한 번씩 조금씩 미워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도 너무나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해줘도 밉상으로 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씻지 않는 것도, 커피 먹다 말라비틀어진 커피잔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은 초콜릿 껍질만 봐도 화가 불같이 났고, 남편의 모든 스트레스 해소구 골프를 치러 가는 것도 신경질이 났으며 방에서 바둑을 두는 것도 화가 났지요. 남편이 다정히 대하는 것도 내가 이리 참는데 네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못된 신보가 올라옵니다. 한 번씩 부모님과 상관없는 일로 틱틱대는 말을 하게 되고 남편도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라 같이 화내고 싸우고 했죠. 그러다 정신 차리면 미안하고 그러다 또 밉고 그러다 또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둘째 가지기 전까지 마음의 컨트롤에 한 번씩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는 어떻게 못하면서 애꿎은 남편에게 화가 났으니까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동서라는 내 편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결혼하자마자 동서 생일이라 미국에서 2시간을 공들여 생일 선물로 백을 선물했지요. 그런데 동서는 여우인지 곰인지 말이 없습니다. 그 후 다가온 제 생일에는 전화 한 통 없었지요. 기쁜 표정도 화난 표정도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동서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밍크를 보냈는데도 혼수가 어쩌느니 해놓고 동서는 정말 목만 왔는데도 동서 앞에선 아무 소리 없습니다. 성질은 있는지라 머리 나쁘게도 저에게 동서 욕을 늘 늘어놓기는 하셨지만요. 게다가 도련님은 눈치도 빠르고 대처를 잘해 어머님이 화내시기 전에 요리조리 와이프를 잘도 빼냅니다. 저도 깨를 엎은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소리소리 치셨어도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는데 동서가 깨를 엎으면 도련님이 달려와 그 깨를 다 치우고 놀래지 말라 다독이며 어머님이 찍소리도 못하게 설레발을 치셨죠. 참 며느리 둘이 똑같이 깨를 엎기도 힘든데 어머님 앞에선 유독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동서랑 어머님이 부딪히기를 바란 건 아닙니다. 제가 제 내면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공감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손윗사람이 되어서 어머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한마디 정도 했을 때 동서는 자기 일 아니라는 듯이 어머님이 말투가 좀 그러시긴 하죠. 하는 대답이 나오니 여기도 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으로 다가왔었죠. 지금은 동서에게도 시댁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저에게 가끔 하소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기다리던 둘째 아이를 제가 임신하게 됩니다. 동서가 먼저 큰아이를 임신하고 제가 그 후 한 달 뒤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지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다 그러자 이러십니다. 원래 남이 임신하면 질투해서 애가 들어서는 거야? 할 소리입니까 이게? 조금씩 눈치를 보시던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너무 축하한다고 합니다. 큰애 가졌을 때보다는 미친 발언은 아니기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임신휴직을 하게 되었죠. 둘째 아이는 계속 피가 비쳤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지는 못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봅니다. 가서도 남편은 예전처럼 일을 못 시키게 합니다. 시아버지가 웬일인지 위하는 척 하시고 어머님도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괴롭히지 않았고 저 역시 결심대로 오버해서 특별히 잘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서는 유산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동서 유산에 대해 악담악담을 하고 동서 욕할 때는 저를 진짜 좋아하는 것처럼 대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동서 욕 퍼붓는 것이 역겨웠고 동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동서가 너무나 가엾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력이 없어 제 출산에 집중하기로 했죠. 동서편 이야기는 중간중간 이야기하도록 하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저는
그 당시 25평 신혼집에 살고 있었는데 복직하고 용돈 들이면서도 돈을 꼼꼼히 모았고 또 남편이 아이가 둘이 되면 큰 집이 좋겠다고 하여 43평 전세로 잠시 살아보기로 합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언급하기는 했으나 전세가 너무 기회가 좋게도 싸게 나온 집이 있고 마음에도 쏙 드는 집이라 갑자기 당일 계약을 하게 되고 남편은 아버님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큰 집 전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집을 큰 집으로 가는 큰 중요한 계약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간다니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가 이런저런 내용을 부모에게 브리핑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의문자를 남편이 아닌 저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보여줍니다. 남편은 아버님께 바로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계약하게 되었고 전에 만났을 때도 이사 계획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는 것조차도 참 웃깁니다. 결혼할 때 한 푼 안 줬고 아들 돈까지 날리신 분이 우리가 모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계약했다 치더라도 결정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큰 평수에서 살고 싶다 계속 이야기하여 저는 그 결정에 따른 것뿐인데 왜 아들이 아닌 저에게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 후 벌어질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손톱에 떼만도 못한 에피소드입니다. 커밍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저는 이사를 합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렀지만 손 없는 날이라 불친절한 이삿짐 센터가 잘못 걸려서 정리도 대충 던져놓고 갑니다. 친정엄마가 이사 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딸이 임신 상태고 초기에 피가 많이 비쳤으니 계속 너는 쉬라고 하고 옷 정리에 살림살이 정리를 매일 와서 해주셨죠. 그리고 주말마다 남편도 일하는 날도 있었고 정리도 안 된 상태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댁 집들이를 이사 후 한 달 정도 후에 하게 됩니다. 이런 집들이 늦어지는 것 자체를 변명하게 되는 것 역시 울화가 침입니다. 한 달 후 집들이 하는 게 잘못하는 건가요? 저는 둘째 가진 후부터 시댁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져 집들이 날짜를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집들이 일주일 전쯤에요. 그런데 만나기 이틀 전인 금요일 저녁 8시쯤 정확히 기억합니다. 큰아이 책을 읽어주는데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핸드폰 화면에 뜹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왜 이렇게 전화만 오면 저의 신체와 뇌는 저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반응으로 떨리는 걸까요? 어머니는 전화 걸자마자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동안 너무 나름대로 참은 성격의 아들이 아무리 달랜다고 바뀝니까?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정신줄 놓을 시기가 되었을 때기도 합니다. 너 주말에 집들이 하기로 했어? 왜 나한텐 말도 안 한 거야? 보자 하니깐 시어머니가 잘해주니깐 아주 우습게 보이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 남편이 시댁에 알렸다고 했는데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오빠가 시댁에 알렸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전화가 안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버님께 알리면 어머님께 얘기할 줄 알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따로 전화할 생각은 못했는데 아버님이 만나기 이틀 전날 어머님께 얘기한 거죠. 아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만나기 이틀 전날 얘기한 것도 뭐가 잘못된 건지. 시부모님 둘이 사이는 안 좋긴 안 좋아 대화를 별로 안 하시니 늦게 얘기하신 거기도 하고요. 니네 아버님이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면서 통보하고 가더라. 일요일날 니네 집 갈 거니 그렇게 하려고? 너는 남편에게 맡겨놓고 네가 전화하기는 싫은 거지? 집들이 한다는 내용을 왜 바쁜 우리 아들에게 전화하게 시켜? 싸가지 없는 게 네가 이사 간 지가 언제야? 벌써 한 달이야. 집들이는 하기 싫어서 뒤로 미룬 게지. 지네 집 식구들은 벌써 우르르르 왔다 갔겠지? 부르기 싫은데 억지로 부르려니 얼마나 싫겠어? 배워먹지 못한 게. 아글아글했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너무 당해 점조차 찍지 못했고 바로 옆에 있던 이제 막 5살 된 아들이 엉엉웁니다. 전화기 들고 있는 제 옆에 매달려 아들은 땡땡 할머니지? 땡땡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합니다. 애가 이제 어느덧 5살이 되어 다 알아듣는 거였습니다. 저는 옆에 아들이 있기에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땡땡이가 바로 옆에 있어요. 우는 소리 들리시죠? 이따 제가 애 재우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번 꼭지가 돌면 손주고 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어디서 끊으려 해. 어른이 전화했는데. 니깎게 네 아들 있다고 지금 유세하며 전화 끊는다고 협박하는 거야?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끊으려 들어. 하면서 그 전에 했던 친정용 레파토리 니네 부모가 못 가르쳤는데 그러려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큰 집 가니 좋냐느니 나 같으면 빚 다 갚고 이사를 갈 건데. 사치스런 너 같은 건 맞나 겉멋이 들었다느니 자기 아들은 싸구려만 입히고 저는 명품으로 휘감는다느니. 다 기억도 안 나는 욕들을 내뱉습니다.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큰 소리로 울지 전화로 시어머니는 계속해 대시지 뱃속에 둘째는 임신해 있지. 머리가 뱅글뱅글 토할 것 같고 이 세상이 싫어집니다. 듣는 님들께 미안하지만 솔직히 몇 마디 못했습니다. 점도 못 찍었습니다. 사이다 따위 없어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시라 어차피 차리지 않고 나가서 먹으려고 했다.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집에서 집들이 음식을 차릴 줄 알고 계셨더랍니다. 왜 저한테 그러시냐? 제가 뭘 잘못했나? 애도 옆에 있는데 왜 이러시냐? 이런 말들을 하고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아들을 계속 달래니 늦은 시간이었던지라 아들은 울다 저에게 안긴 채로 잠이 들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얘긴 랭킹 3위 정도 되는 사건 정도고요. 저 좀 불쌍한가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비록 지금도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위해주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어느 때보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내 자신이 작아지고 한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지만 사랑하는 내 자식들, 바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악의 고리를 끊어낼 겁니다. 아내의 인 아내가 집안을 환하게 밝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던 해가 비친다 했습니다. 제가 물론 그런 현명한 여자가 되지 못하여 정신과의 도움을 잠시 받고 있고 중간중간 어둠의 기운을 내뱉지만 근처에라도 가보려고 노력해야죠. 이렇게 아이들이 날 사랑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남편이 막아주려 노력하고 친정부모님이 지켜주시는데 제가 못 참으면 그 뒤의 고통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는 고통이 없답니까? 극복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